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재훈 멘토입니다. 오늘 시장 2012포인트대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네요. 코스닥 시장도 561.69포인트 괜찮은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전날 상승이 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이게 슈팅 구간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들 여전히 외국인 쪽 3거래를 연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기관 쪽에서 장중에 일단 매도로 전환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반대로죠. 외국인 쪽이 매도가 나와주고 있고 기관 쪽에서는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수급에 대해서 꼬여있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프로그램 쪽을 보더라도 차익 쪽은 조금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비차익 쪽에서는 1,000억 이상의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일단 프로그램 쪽에서 보면 바스켓이 좀 많이 비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중기적인 포지션을 취하는 이 비차익 쪽에서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이 된다라면 아마도 시장은 좀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일단 조금 숨고르기가 좀 진행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판단을 잘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잔소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상담과 문자상담이 있는데요.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가 있습니다. 좀 더 수월하게 상담을 해드리고자 두 대의 전화를 설치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네,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 비중을 함께 보내주시면 좀 더 수월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벤트가 있죠? 수익으로 이끌어줄 멘토가 필요한 분들께 나름대로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정예사단에 일주일 무료 멘토링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주식잔소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더존비주온을 매수를 하셨어요. 14,300원에 1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차트를 좀 잠깐 보시게 된다라면 14,300원짜리대에 매수를 좀 하셨단 말이에요. 금일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좀 감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죠. 자, 일단 막상막하 투맨쇼에도 저도 이 종목을 좀 편입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들 나름대로 좀 괜찮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조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2분기 때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는 일단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면서 장대 음봉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기술적인 흐름상으로만 놓고 보게 된다라면 그렇게 썩 좋은 부분들은 일단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11,300원이 이탈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14,000원대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단기적인 흐름들을 좀 보는 것보다는 중기적인 흐름들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봉 차트를 좀 잠깐 보시게 된다라면 여전히 박스권형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네요. 그죠? 그렇다면 우선 조금 더 여유있게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죠. 한 11,500원 정도까지네요. 그 정도까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인 반등, 즉 중기적으로만 좀 보게 된다면 향후에 대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좀 보게 된다면 13,000원대까지는 상승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면 리스크 관리 시점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야 되는데요. 지금 14,300원짜리대에 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하는 것보다는 좀 여유 있게 좀 대응하는 전략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두산 인프라코어를 좀 매수를 하셨어요. 13,90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는데요. 자, 한번 봅시다. 자, 두산 인프라코어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 지금 전고점 자리대를 과거에 좀 넘어서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마디, 한 마디가 나오고요. 두 마디 조정, 상승이 나오고,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는 듯 했으나, 이 박스권역을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그러면 결국엔 이 폭만큼 밀려내려야 되겠죠? 밀려내려오고 난 이후에 바닥이 나온 모습입니다. 그럼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오늘 정도면 어느 정도 고점권역이 좀 형성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오늘 일단 한 번쯤은 덜어두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13,900원짜리 때면은 지금 조금 더 손실권역이시란 말이에요. 중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마찬가지로 박스권역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한 14,000원대 초반권역에서 11,000원대 요 자리대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 숨고르기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13,000원 돌파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한 차례 눌림목을 견뎌주고 나서 다시 이제 좀 더 여유 있게 보느냐, 아니면 오늘 같은 자리에서 한 번 덜어주고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를 다시 재매수를 들어가느냐, 그 두 가지 전략이 있는데요. 그 선택은 시청자님께서 직접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자리대가 단기 매도짜리라는 거, 그리고 다시 재매수 포인트를 잡는다면 12,000원대 초반권역까지도 조정이 눌림목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NC소프트를 매수를 하셨네요. 22만원에 5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NC소프트를 보시게 된다라면 NC소프트가 금일 5%대의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추세를 좀 먼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잠깐 이탈되는 듯 했으나 다시 복귀를 했었죠. 근데 지금 고점 때도 마찬가지로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엔 어느 정도 이제 수렴 과정을 좀 거쳐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자, 22만원 자리대라면 지금 저항대입니다. 추세 저항 자리대에 근접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50% 비중입니다. 조금 더 상승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하락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 자리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 절반의 되돌림 자리대, 오늘 21만원이 절반의 되돌림 자리대죠. 일단 단기 고점이 나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한 차례 조정을 받고서 다시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매수가 부분까지는 올라갈 겁니다. 게임주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뭐 2분기 때 실적, 온라인 모바일 게임 쪽에 보면 게임주들이 실적이 좀 상당히 좋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슬슬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NC소프트는 이 모바일 쪽보다는 PC 쪽 게임에 상당히 좀 가깝죠.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중국 시장입니다. 이 NC소프트도 마찬가지로 중국 시장의 성장성, 이 부분들 때문에 25만원대까지 상승을 했단 말이죠. 결과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22만원짜리대, 즉 매수가 부분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보유를 해보는 전략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얼마에 매수를 하셨냐? 진양홀딩스를 매수를 하셨어요. 3,22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매도가를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자, 진양홀딩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양홀딩스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 과거에 이 홀딩스 주식들이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뭐 진양홀딩스, 하림홀딩스 이런 종목군도 상당히 좀 많죠. 홀딩스 주식이 PBR이 좀 상당히 낮았었습니다. 자산가치 대비해서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었고요. 3,600원대를 찍고 난 이후에 대량 거래가 좀 터졌었습니다. 그러면서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고, 그리고 거래량이 좀 동반되는 모습들이었는데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요. 자,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은 이쪽이 있었죠. 매도에 대한 물량입니다. 매도에 대한 물량, 특히나 이 4월 10일경에 형성되어 있던 이 대량 거래가 터졌다라는 얘기는 추가적으로 밀려야 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야 돼요. 근데 지금 자리대는 이 자리를 지지를 해주고 있단 말이죠. 2,950원 자리대를 지지해주고 다시 움직인단 말이에요. 결국에 이 자리대를 넘어서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와줄 수 있어 보입니다. 결국 3,220원 자리대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21선 부근대, 즉 정고점 자리대에
이 4월경에 고점 자리대를 넘어설 때 매수를 하신 것 같거든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거의 종가 기준으로는 아마 신고가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돌파 시도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가보지 못한 길을 현재 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자, 잠깐 월봉 차트 볼게요. 월봉 차트를 보시더라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죠. 결국 추세대를 그려서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만 좀 보게 되면 아마도 한 3,350원 이 자리대를 지지하느냐 못하느냐 그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자리대를 보게 되면 수익이 얼마 안 돼요. 그럼 조금 더 올려보도록 할게요. 3,400원입니다. 3,4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라면 꾸준하게 끌고 가보는 전략이 좋지 않겠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미동전자통신이네요. 6,85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6,85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미동전자통신 한번 볼게요. 수지, 그죠? 블랙박스 잘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도 전고점을 넘어서는 듯 했으나 박스권역으로 회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 결국에는 지금 6,850원 자리대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약 한 3% 정도, 13, 14% 정도 수익 중이란 말이에요. 박스가 21선이 깨지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도 7,000원 이 전저점 자리대를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개인적이라면 20%시니까 절반 정도를 좀 챙겨 놓고 보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7,400원이 이탈하게 된다면 전량 익절을 하는 전략,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목표가를 한 10,000원 정도를 좀 잡아드렸거든요. 충분히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현대차의 국책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격을 좀 좁히고 난 다음엔 다시 한번 상승화학이 좀 나타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결국 7,400원을 기점으로 해서 들고 갈까, 차익을 할까, 그 부분들을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강원랜드네요. 31,300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강원랜드를 보겠습니다. 자, 31,300원 자리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강원랜드를 좀 보게 되면, 자, 저점은 높아지고 있죠. 장기적인 추세는 지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죠? 근데 61선에 대한 쌍봉을 그리고 밀려내렸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저점 이탈 없습니다. 추세 하단 자리대가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일단 추세를 하나 더 그어보게 된다면 이렇게 하나 그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확대를 해서 그어보게 된다면 요거 하나 그을 수가 있는데 요 자리대네요. 한 34,000원, 500원 요 자리대가 저항 자리대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세 하단 자리대 그리고 지지가 됐던 저점 자리대, 이 자리대를 넘어가기에는 좀 거래량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엔터주들, 소위 말해서 놀자주들이 좀 괜찮게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파라다이스라든가 엔터주들. 근데 강원도 마찬가지로 엔터주, 딱 놀자주에 좀 포함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일단 3,500원 자리대, 요 자리대를 넘어가기엔 좀 다소 부담스럽지 않을까. 한꺼번에 넘어가는 것보다는 한 차례 눌림이 나오고 나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결론은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28,000원 자리대가 깨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까지면 안 될 것 같고 하락을 했을 때 절반 정도의 되돌림이죠. 이 자리대가 약 한 31,500원 자리대예요. 매수가 부근이겠죠. 이 자리대까지는 조금 더 끌고 가보는 전략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일동제약을 매수를 하셨네요. 일동제약이 13,800원. 오늘 매수했습니다. 보유할까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상담을 해드렸던 흔적이 있네요. 상승을 주고 난 이후에 밀려 내려왔죠. 가격 조정을 세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좀 보게 되면 이 저점 자리대를 이탈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즉 121선 자리대를 이탈 안 하고 있죠. 결국엔 이렇게 박스권형으로 좀 일단은 진행이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4,000원, 13,000원. 요 박스권형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보게 된다라면 전고점 돌파 시도가 슬슬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죠? 거리량도 좀 나와주고 있고 61선에 대한 저항을 받았었는데 최근에 장악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결국 13,000원 자리대를 깨지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상승을 하게 된다면 1차가 한 14,400원, 2차가 한 15,300원 요 정도 좀 잡아놓고 대응을 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어떤 종목이냐? 일동제약 다음에 토비스네요. 8,547원입니다. 15% 추가 매수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토비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547원. 자, 일단은 한번 보자고요. 토비스가 이렇게 하나 그어지고 있죠. 그죠? 저항자리 따라 부딪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좀 더 확대를 해서 볼게요. 종목이 한 마디가 나왔죠? 그리고 두 마디가 나왔고 이제 세 번째 마디입니다. 추격 매수, 추가 매수는 반대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8,547원이라면 일단 9,200원 요 언저리 이 자리 때는 한 번쯤 챙겨주는 전략이 좀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박스권역의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자리대를 넘어가게 되면 요만큼 상승을 하죠. 그렇다면 약 한 9,200원 정도 이 자리대에서 한번 저항대로 부딪힐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9,200원 자리대라면 이 과거에 형성되어 있던 저항 자리대 중심 라인이 좀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 덜어주고 매물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다시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한 번쯤은 이제 더 올라가면 덜어줄 자리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썬데이 토주입니다. 15,000원 50% 어떻게 하지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글쎄요, 어떻게 할지는 참 저도. 썬데이 토즈. 자, 제가 썬데이 토즈는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 저점 자리대가 이탈이 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 14,100원 자리대, 즉 14,000원 자리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밀려내릴 수 있어요. 이렇게 밀려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 자리대가 얼추 일단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마저 이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더 밀릴 수가 있습니다. 11,000원 자리대도 깰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15,000원 자리대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매수 포인트는 일단은 나름대로 그럭저럭 괜찮았단 말이에요. 저점 자리대를 보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리스크 관리 자리대도 좀 찾으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많이 올랐어요. 올라간 이유가 게임 애니팡2? 이게 실적이 좋다라는 그 부분들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과연 사람들은 게임을 하면서 쉽게 질려버립니다. 순위 아마 밀렸을 겁니다. 그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1위는 다른 게임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썬데이 투즈가 차후의 게임이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들, 지속 성장이 가능한가라는 부분들을 좀 판단해 본다면 거기에서 일단 공백이 하나 나온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 자리대를 넘어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환기 종목이에요. 환기 종목. 투자주의라고 써 있죠. 환기 종목. 근데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한다라는 거 일단은 저는 투자라기보다는 트레이딩 혹은 투기에 가깝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라면 매수가 정도까지는 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본다면 여기에서 매수해가지고 마음고생을 하는 것보다 심리가 막 흔들리는 것보다 전 매수가 정도 오게 되면 깔끔하게 그냥 매도하고 다른 종목 볼 것 같습니다. 다른 게임 중 훨씬 좋은 거 있어요. 컴투스 바닥에서 올라오는 애들이거든요. 차라리 그런 종목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나 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 관리자리 때 13,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코다코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2,90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코다코 한번 보도록 할게요. 2,900원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일단 최근 전날 매수를 하셨다라면 매수를 좀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코다코도 요 부분들, 이 자리대 3,150원 요 자리대를 쉽게 못 넘어가죠. 그죠? 과거에도 이 자리대 3,000원 자리대를 상당히 큰 저항 자리대로 인식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종목 보게 되면 한 가지 재미난 게 있습니다. 고점이 높아졌어요. 자, 이 자리대 횡보를 했을 때는 이 자리대 고점이 형성됐을 때는 저점이 대충 이 자리 나왔죠. 고점이 조금 높아지고 났을 때는 다시 한번 저점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죠. 그러면 한번 좀 요 돌파 시도 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좀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최근에 모습을 보게 되면 거래량까지 터졌단 말이에요. 거래량까지 터졌는데 이 종목 마찬가지예요. 지금 2,900원짜리 때면 아마도 2,800원 요 자리대만 깨지 않는다라면 조금 더 추가적인 좀 상승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이 3,165원 이 고점 자리대를 한 번쯤 넘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비중이 30%예요. 그 2,900원에서 조금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 일단은 요 3,100원 요 언저리대 올라가게 되면 절반 정도만 챙겨 놓고, 왜냐면 박스 상단이니까 다시 밀려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많이 밀리게 되면 하단권역까지 2,800원 부분까지 다시 밀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좀 챙겨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보든 익절을 생각을 하든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익절 가격은 매수가 정도 잡아드릴게요. 2,9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하나케미칼을 매수를 하셨네요. 21,000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하나케미칼 한번 볼게요. 하나케미칼 보게 되면 기관과 외국인의 싸움입니다. 기관은 얘네 실적 좋은지를 알고 있었나 봅니다. 왜? 어저께 실적 발표인데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죠? 자, 기관은 그걸 알고서 계속적으로 사왔습니다. 평단가를 보게 되면 17,000원대 후반권역에서부터 시작해서 18,600원대까지 매수를 했거든요. 그럼 대충 한 평단가 18,000원 정도 나옵니다. 18,000원 정도 나오는데 이 매수한 물량이 한 달도 안 됐죠. 600만 주가 넘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대량으로 매도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싸움이다라는 부분들. 근데 추세를 마찬가지로 그어보게 된다라면 이렇게 하나가 나온단 말이에요.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은 있으나 좀 길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1,000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한 차례 조정 주고 난 이후에 다시 조금 더 기다려보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단기적으로는 2만원, 중기적으로 보게 되면 약 한 22,000원 1차, 2차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거는 리스크 관리 자리대 이미 저점 자리대가 한번 나오지 않았나 싶기 때문에 전저점 자리대죠. 17,500원 그 자리대 깨지 않는다라면 들고 가보시는 전략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고요. 당첨자는요, 8937님 썬데이 토즈 문의하신 분 일주일 멘토링 이용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잔소리입니다. 1분기 실적이 얼추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실적 발표를 한 기업이 좀 많죠. 못한 기업들도 있긴 있지만 이제 향후는 2분기에 대한 기대감, 실적이 얼마만큼 나올 것이냐, 모멘텀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지수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종목군들 위주로 종목별 장세가 좀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낙폭과대가 나왔다 하더라도, 역별이라 하더라도 2분기에 대한 포커스가 좋다라면, 실적이 돌아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다라면 아마도 관심권으로 좀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2분기에 대한 실적,
이 부분들을 한번 기사나 아니면 이 리포트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단기적인 흐름들보다는 좀 여유 있게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자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